자, 우리나라가 전부 코인에 한장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금리가 지금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0대를 조사했는데 52%가 부동산 투자가 최고다. 자, 코인이 시시해지고 이제 부동산이 오르니까 주식으로 감심을 옮겼다가 다시 부동산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좁히기 어려운 자산 격차에 분노한다고 합니다. 분노한다고 코인하고 분노한다고 주식하지 말고요. 분노하면 혁명 20일에 들어와서 세상을 바꾸고 국가적 주택, 아파트, 원가 판매를 관철시켜야죠. 20대 72%, 30대 70%가 내 집이 필요하다. 집값 더 오른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20대 주식 투자가 급증을 했다. 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756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1분기 기준으로요, 금리 오르면 경제의 내관이 된다고 한국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 가계빚이 더욱더 폭발력이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원자 폭탄이었다면 지금 수소 폭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3월 말까지 1756조다. 자산시장 과열에 따라 영끌 비투한다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931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차대출이 735조로 1년 전보다 154조가 늘었고 한 분기에 37조 6천억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라는 것은 이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보험회사,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신용카드 외상으로 쓴 것을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동안에 주택매매, 전세거래 등이 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코로나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생활자금 수요, 주식투자 수요가 발생해서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계빚이 1년 새 154조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빚의 증가 속도나 총량이 지금 빚의 속도로 커지는데, 자, 1년 만에 9.5%가 늘어났어요. 관리 목표 5%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올해 초와 비교해서 0.2% 정도 올랐는데 한국에는 이 금리 변동을 하게 되면 가계빚이 매우 취약해지는 그런 대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 잔액의 변동금리, 금리가 시중에서 올라갈 때 따라 이자도 계속 올라가는 그게 70.5%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이 가계가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서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물가 압력도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통화 정책에서 이제 자산을 걷어들여야 된다. 통화를 걷어들여야 된다며 긴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국이 7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으면 금리 인상을 곧바로 할 것이라는 한국의 학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7월 물가 상승률이 4%까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미국의 연준이 통화 축소를 앞당기게 될 거고 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8월, 9월쯤에 본격적인 미국 금리 상승이 시작될 거고 한국도 여기에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단기적으로 한국에 큰 문제가 생길 거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문제도 생길 거고 외환시장에서 미국 금리를 인상하면 이 달러들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달러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간에 은행 돈들 빌리고
또 정부가 풀은 돈들을 가지고 한국에도 유동성, 즉 돈이 시중에 깔렸죠. 그래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이요,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풀면 민간에서 계속 돈을 빌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금리 인상에 무방비로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그냥 우리는 말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정도로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에는요,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지금 코인에 대한 압박 발언뿐만 아니라 규제가 없는 코인 시장에서 위험을 과도하게 감수하고 투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중개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즉 차입해가지고 투자하는 자들이 무더기로 이제 그 돈을 갚지 못하면서 코인 강제 청산을 당하는 바람에 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코인 중개 회사들이 100대 1의 차입 거래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자, 시세가 오르면 어마어마하게 벌겠지만은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건데 어떻게 100대 1 레버리지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입 포지션을 잡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만 13조 5천억을 거래소에서 강제 청산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무더기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폭락 뒤에는 뻥튀기로 100배까지, 지 가진 증거금의 100배까지 거래가 아니라 베팅에 몰두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가지지도 않았으면서 빌려가지고 베팅한다. 노름판에 가가지고 결국 이 지 돈 다 올인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에서 빌려가지고 노름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지금 손목 잘리는 그런 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코인 투기 경고등이라는 매경 기사를 보면 이 가계부채 늘어난 부분도 문제지만은 가상화폐 담보금융에 70조가 몰려서 작은 충격에도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로 맡긴 가상화폐를 이 투자자들이 모두 잃어버려도 책임질 기관이 없는, 한마디로 관리기관 부재의 지금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예금, 대출, 보험 등 은행 등 금융사 없이 자기들끼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서 돈 거래를 하는데, 이게 이제 터져버리고 나면 완전히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의 내부의 거래망에서 어제 11시 현재 69조 정도가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치금이요. 그런데 올 3월에 98조였던 예치금이 지금 가상화폐 급락으로 54조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69조 정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상화폐의 거래망에는 은행 같은 책임지는 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킹이 되었을 때도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가상화폐를 둘러싼 파생의 파생 상품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1, 2초 만에 엄청난 돈이 다 사라져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 레버리지 차입 거래가 100배까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거래의 상식도 다 깨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2030이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에서 첫 번째는 주택 투기로 제일 많이 갔고,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의 60%, 이제 두 번째는 주식, 코인에도 상당 부분 잠겨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 있는데, 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가계에 12조, 자영업자는 5조, 17조가 때리는 거예요. 금리 1%가 17조. 그래서 금리가 좀 오른다고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미칠까 하는데, 금리가 1% 오르면 17조가 지금 얻어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거의 200조에 가까운 돈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인 등입니다. 이렇게 가계부채 수준도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르고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지금 가계부채를 정리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나 또 정부의 관료나 그리고 정권과 붙어먹은 전문가들은 뭐 이러더라도 얼마든지 대처하고 심각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폭등이 이게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거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코인이 도박 사기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코인은 솔직히 말하면 얼마가 물렸고 얼마가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동안 코인에서 꿀빤 놈들은 조용히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습니다. 코인이 터질 때 제가 수백조라고 했죠. 정말 그렇게 되겠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코인이 아니라 유사 코인처럼 되어 있는 다단계 피라미드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바탕이 코인이에요. 심지어 채굴기까지 코인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채굴장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코인 채굴장이 별로 없었죠. 중국의 채굴장을 가지고 피라미드로 또 다단계로 팔아먹는 인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코인은 세계의 주요 국가, 주요 또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포기하는 국면으로 가게 되고 세계 코인이 다 터질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잡코인 시장의 95%라면 한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래도 코인 중에 좀 늦게 터질 코인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코인 폭탄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생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1% 금리 올라가는데 17조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둬도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그래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코인에서 터지지 않을 거다 라고 작정하고 말하는 거죠. 자, 코인이 터지면 주식도 같이 연쇄적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왜? 코인 터주면 결국 주식하는 것들도 코인 하는 겁니다. 이게 투기나 도박이나 이런 거는 하는 사람들이 해요. 안 하는 사람 아예 안 가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터지면 주식시장도 후폭풍이 엄청 올 거야 될 거고, 코인 터지고 나면 주식시장에 돈이 씨가 마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터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은 내년 3월 이전만 안 터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왔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코인 터지는 건 못 막는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도 한번 터져서 파편에 맞아 봐야 된다. 여태까지 너네들이 이 시장을 가지고 장난친 대가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세계의 한국 같은 나라 중에 코인 시장을 이런 상태로 방치한 나라는 아무데도 없고, 세계 주식시장 중에 한국처럼 지저분한 주식시장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걸 개미들이 달라들어서 거기에 돈 따겠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처량하다 봅니다.